저는 데뷔는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8급 무명 배우 진념입니다. 소속사에서 잘나가는 신인 여배우를 띄워주기 위해 머릿수 채우기용으로 저를 한 생방송 예능에 우겨 넣었죠. 저는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존재감을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게임도 일부러 초반에 탈락해서 분량을 최대한 줄이고 편안하게 칼퇴근할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코너, 헤드셋을 끼고 입모양을 맞춰 전화하는 게임에서 제 인생의 배가 그만 산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한 인기 아이돌 미나늘은 헤드셋을 끼고 팀원의 입모양을 보았지만 동문서답만 늘어놓으며 큰 웃음을 주었죠. 덕분에 프로그램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녀의 어리바리한 모습에 팬들은 나 너무 귀여워. 역시 우리 바보미인 이라며 열광했습니다. 문제는 방송 시간이 애매하게 남자 제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대로 끌려나갔다는 겁니다. PD는 일부러 제게 불을 붙였죠. 진념씨 눈빛을 보세요. 뭔가 불만이 가득한데요. 나라면 더 빨리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해보시죠. 꾸벅꾸벅 졸다가 불려나간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뭘 불만이라는 거죠? 이 늙은 여우가 저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싶었죠. 실시간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웬 18급 듣보잡이야? 우리 하늘이한테 묻어가지 마. 하늘이는 게임 못해도 예쁘기라도 하지? 지는 분량도 없으면서 하늘이 셔틀 노르지나 해. 쟤 지금 우리 하늘이 째려보는 거 봤어? 언니, 미쳤어요. 죽겠다 진짜. 진념 졸려서 얼굴 땅에 박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K직장인의 현실이지. 다들 그만 좀 해. 눈이 8개라도 다 못 읽을 만큼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히 월급 루팡이나 하려던 18급 배우에게도 이런 시련이 닥치다니.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나서 딱 1초 정도 분노했습니다. 직장인이 화를 안 내면 그건 그냥 참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MC의 감시 아래 눈을 가린 채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무작위로 골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재앙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휴대폰은 압수되어 대형 스크린에 고스란히 비춰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등지고 서서 오직 퇴근 후 먹을 마라탕과 삼겹살 생각에 잠겨 있었죠. MC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영상통화가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상의를 탈의한 주경학이 나타났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선명한 초콜릿 복근을 타고 흘러내려 이너 라인 어딘가로 사라졌죠. 그는 아령을 들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고 섹시한 자성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못돼 나도 드디어 전화했네. 방청객은 물론이고 PD까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나 지금 헛것 보는 거 아니지? 저 사람 탑배우 주경학 맞아? 평소에 셔츠 단추 하나도 제대로 안 푸는 사람이 지금 상해 탈의 라이브를 한다고? 엄마야, 저 근육 라인 좀 봐. 바로 남편으로 모실게요. 오빠. 헬스하다가 영상통화를 바로 받는다고? 이거 뭔가 있어. 제 옆에 있던 팀원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는 바람에 저의 소중한 칼퇴근 시간만 지체되고 있었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설마 제가 실수로 절친에게 전화를 건 걸까요? 이 야생마 같은 아두가 또 옷도 안 입고 전화를 받다니. 제가 슬쩍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던 순간 MC가 제 머리를 붙잡아 정면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팀원이 입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죠.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 팀원은 최근에 입술 필러 시술을 받아서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했거든요. 그녀가 열심히 입을 움직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이상한 춤으로만 보였습니다. 한참을 쳐다본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저 친구 신들렸구나. 저는 최선을 다해 그녀의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어렴풋이 그녀가 나라고 말한 뒤
하트 모양을 그리고 손을 비비는 것을 보았죠.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한 짬에서 나온 바이브로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 또 그 진부한 거구나. 전설의 고백 타임. 저는 자신있게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좋아해요. 돈 빌려달라는 미션을 저는 공개 고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스튜디오는 2초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아령을 들던 주경학은 하마터면 허리를 삐끗할 뻔했죠. 이내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진념아. 내가 99번 고백할 땐 싫다더니 이제 와서 내가 생각났어? 늦었어, 이 나쁜 아두야. 뒤늦은 마음은 잡초보다 싸구려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생방송 중에 눈물을 쏟아낼 것만 같았죠.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경학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죠. 하지만 내가 정 그렇다면 내가 아주 마지못해 생각해 볼 수는 있어. 30분만 고민할 시간을 줘. 거기서 가만히 있지 마. 주경학은 당황하며 아령을 내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일으킨 회오리 바람에 옆에 있던 사람이 날아갈 뻔했죠. 30초면 돼? 아니. 3초. 난 스피드의 남자니까. 나 지금 혼인신고서 훔쳐서 구청에서 줄 서고 있어. 너 빨리 와. 아니, 내가 데리러 갈게. 만약 내가 바람 맞히면 나 구청 앞에서 목 매달 거야.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입꼬리가 아크-47보다 더 억제가 안 되잖아. 형씨, 낚시 좀 그만해. 목소리 톤이 미키마우스 되겠어. 아니, 누가 혼인신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 이거 완전 간접 공개 아니야? 내 남편, 여친 생기는 거야? 무슨 간접 공개야. 그냥 혼인신고서로 뺨 때리기 직전이구만. 언니 남편 다른 사람이랑 바람났어요. SNS 실시간 검색어는 터져나갔습니다. 탑배우 주경학, 열애 공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뒤에는 빨간색 폭발 아이콘이 붙었죠. 주경학 진념 탑배우의 이중생활 사랑에 미친 3초 남.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흘러갔습니다. 진념 씨,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주경학 씨 울기 직전이에요. PD가 당황하며 제게 헤드셋을 벗고 뒤를 돌아보라고 말했죠. 저는 이 늙은 여우가 또 저를 골탕 먹이려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귀신을 본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주경학이 저기서 나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하, 저는 아직 살아있지만 제 작은 조각배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면에는 억울함이 가득한 주경학의 잘생긴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포옹을 기다리는 대형견 같았죠. 녀마, 나 무시하지 마. PD는 감동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쟤 좀 달래줘요. 곧 부서질 것 같아.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방금 전의 고백을 떠올리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실은 저 지금 생방송 촬영 중이라서요. 방금 한 말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믿지 마세요. 저는 일부러 생방송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또 무슨 경천동지 할 소리를 할까 봐 입을 막으려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 재간둥이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순식간에 주경학은 모든 희망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죠. 다 알아. 이해해. 나는 그저 플랜 B, 너의 어장 속 물고기, 세탁기에서 흘러나오는 거품, 마트에서 부서진 과자, 질리도록 먹은 생크림, 텅 빈 도시, 길가의 잡초, 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 셔츠의 예비 단추, 비에 젖은 강아지, 썩어가는 귤, 유통기한 지난 우유, 줄 끊어진 연, 아무렇게나 버려진 해바라기일 뿐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에 아직도 이런 식으로 미친 사람이 있다니. 언니, 빨리 저 오빠 안아줘요. 유리 조각처럼 부서질 것 같아. 오빠, 사랑에 너무 미치지 마. 기다려. 내가 구청 통째로 옮겨다 줄게. 안 되겠다. 내 눈에서 한강이 흐르네. 주경학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죠. 옥상 바람이 너무 세다. 나를 사랑했던 너도, 너를 깊이 사랑했던 나도 전부 날려버릴 것처럼. 너무 높아. 무서워. 떨어질까 봐.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는 연약한 꽃 한 송이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이 바보가 진짜로 죽으려는 건 아니겠지?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제 목소리는 다급해졌습니다. 생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숨을 죽였죠. 그럼 말해. 넌 날 좋아해, 안 좋아해? 나 안 뛰어내릴게. 잘 생각하고 대답해. 이 자식이 내가 내 담임 선생님이야?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까맣게 변했죠. 어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차가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곧이어 전화기 너머에서 주경학 매니저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화면에 비췄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학이가 몽유병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방금 에어컨 실외기 밟고 미끄러진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상처도 다 아물었고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입에서는 온갖 험한 욕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 몽유병 아니야. 나 맨정신이야. 나 진념이랑 혼인 신고 할 거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내가 너 정신병원부터 데려갈 거야. 그 후 화면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내가 몽유병이라면 몽유병인 줄 알아. 매니저의 목소리는 8옥타브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엄마보다 더 무서웠죠? 촬영이 끝난 후에도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매니저 언니만 신나서 전화를 걸어왔죠. 제가 곧 뜰 거라면서요. 팬은 로켓처럼 급증했고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내려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관심 없는 18급 배우로 남게 해주세요. 저는 명성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누워서 유유자적하는 삶이 좋다고요. 연예계에서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애매한 위치였지만 저는 아주 한가했습니다. 매년 시간을 내어 여행을 다니고 쉬는 날에는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죠. 행복하냐고요? 완전 행복했습니다. 매니저 언니는 제가 탑배우랑 썸 타면서 자기한테 말도 안 했다고 타박했습니다. 억울해 죽겠네. 저 혼자 미친 거지. 우리는 정말 그냥 친구 사이란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경학과 대화한 건 3일 전이었습니다. 그는 또 미친 듯이 제게 고백했죠. 광대, 잘생긴 남자 보는 거 좋아해? 말해봐. 키 188, 복근 8개, 통장 잔고 8짜리, 그리고 널 죽도록 사랑하는 심장까지. 나, 6. 나, 말이 안 나와. 광대, 65 더하기 2 플러스 0, 1 더하기 3 플러스 1 플러스 4, 5 아이니. 샹리스러, 중국어 고백님. 받아들여. 너도 날 죽도록 사랑하잖아. 내가 뺨 때리게 하지 마.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심리치료를 해야 그를 차단 목록에 넣지 않을 수 있을지 하늘만이 알 겁니다. 솔직히 저와 주경학이 이렇게 친해진 건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 전 한 작품에서 만났죠. 그때 저는 대사 몇 줄 없는 작은 경찰 역이었고 주경학은 자폐증이 있지만 바이올린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소년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죠. 항상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촬영장 구석에 조용히 혼자 앉아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너무 외로워 보이고 안쓰러웠죠. 저는 그가 정말 자폐증을 앓는 현지 단역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던 저는 순간적인 동정심에 그를 돕고 싶어졌죠.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매운 닭발, 카스텔라, 쫀득이, 초콜릿 전부 그에게 나눠줬죠. 그가 말을 안 하면 제가 개그를 쳐서 웃겨줬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꼬리를 예쁘게 휘었죠. 아주 착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연예계 뒷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어차피 자폐증이 있으니 무슨 말을 해도 다른 데 가서 말할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도 3시간은 떠들 판이었죠. 그가 너무 조용해서 저는 그를 끌고 다니며 웃긴 영상을 찍고 밈을 만들며 놀았습니다. 점차 그는 웃음이 많아졌고 저를 보는 눈빛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그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3개월이 지나 영화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주경학과 작별 인사를 했죠. 떠나기 전에 저는 그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없는 날에는 음악이 그의 외로운 삶에 작은 선율이라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요. 헤어질 때 저는 아쉬운 마음에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도 저를 아주 꽉 안았죠. 그는 조금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자폐가 아니었다면 너는 나한테 계속 신경 써줬을까? 그때 그의 매니저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처음에 경학이가 역할에서 못 빠져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진념 씨가 매일같이 말 걸어준 덕분에 성격이 많이 밝아졌어요. 잠깐만요. 자폐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현지인도 아니었고 자폐증도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무명 배우였을 뿐 원래 좀 과묵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던 거죠. 모든 것은 그의 신들린 연기력 때문이었고 순진한 저는 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제가 했던 일들을 떠올리니 이 빌어먹을 오지랖. 정말 시간을 되돌려 제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자폐에 걸릴 차례였죠. 그 후 주경학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일부러 속인 건 아니라고 사실을 고백하려 할 때마다 제가 타이밍 좋게 막아버렸다고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경학은 그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고 배우로서의 길은 탄탄대로였죠. 저의 훈육 덕분인지 과묵했던 그는 하루 종일 저를 놀려먹는 다중인격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주경학은 연예계가 너무 복잡해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푸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했죠. 아니야. 너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여자친구가 왜 안 생기겠어? 그럼 내가 내 여자친구 할래? 저는 그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내가 지금 널 위로하고 있잖아.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 그렇게 그는 셀 수 없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세는 걸 포기할 정도였죠. 이번에는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해서 모두가 우리 사이에 정말 뭔가 있다고 믿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죠. SNS를 켜니 온통 저를 태그하는 글뿐이었습니다. 골뱅이 진념 언니, 제발 주경학 좀 관리해줘요. 나 미치겠어요. 골뱅이 진념 언니, 주경학 라이브에서 미친 짓 좀 그만하게 해줘요. 무서워요. 골뱅이 진념 모두의 귀를 위해 제발 주경학 라이브에 들어가 주세요. 수만 명이 그의 광기를 막아달라며 제게 긴급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딱 봐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폭풍을 피하기 위해 못 본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팬들은 제 댓글 창에서 난장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장수, 꼬치구이 장수, 아침 식당 사장, 마작두는 아줌마까지 온갖 잡기들이 나타나 100원, 500원 때문에 싸우기까지 했죠. 정말이지 대단한 단결력이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더 어이없는 건 저와 주경학으로 팬픽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설의 수위는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였죠. 제가 그렇게 밝히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는 이 광팬들이 제 계정까지 날려버릴까 봐 정말 걱정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죠. 그의 매니저를 찾아가세요. 왜 저를 찾아오냐고요. 그러자 그들은 즉시 주경학 매니저의 SNS 댓글 캡처 사진을 제게 던졌습니다. 네티즌, 이 사람 진짜 당신네 소속 배우 맞아요? 술에 취해 멍한 강아지를 껴안고 춤추는 주경학 짤. 매니저, 제 거 아닙니다. 네티즌, 네. 매니저, 키보드를 내던지며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저 사랑의 미친놈 이름 꺼내면 너네 앞에서 자살할 거야. 딱 보니 그는 완전히 멘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재앙을 수습하기 위해 주경학의 라이브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추한 꼴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들어가자마자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주경학,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약간 취한 것 같았죠? 셔츠 단추는 3개나 풀어헤쳐져 야릇한 분위기를 풍겼고 온몸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섹시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기 위해 머리를 한 대 쳤죠. 그리고 저는 즉시 그의 부도덕함을 규탄했습니다. 만약 방금 전에 그가 조금이나마 섹시한 구석이 있었다면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제게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이 순간을 잿빛으로 만들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차갑게 남은 작은 기쁨을 느끼네. 주경학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가기라도 한 것처럼 비통해 보였죠. 그 순간 제 귓가에는 사흘 밤낮으로 밭을 갈던 소가 주인의 잔인함을 고발하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이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까지 켜고 있었죠. 그것도 제가 선물한 바이올린으로요. 세상에, 내 귀. 저는 그에게 악기를 선물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음악이 그의 삶을 비춘 게 아니라 그가 음악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자니 제 전생의 모든 업보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라이브 댓글 창은 날카로운 평가로 가득했습니다. 첫 소절 빼고는 다 듣기 싫었는데 듣다 보니 첫 소절도 듣기 싫네. 나 울어. 연기 잘하고 잘생겼으면 됐지. 노래는 제발 오빠. 내 목숨을 원하면 그냥 말로 해. 장난 아니고 귀가 강할칼리 용에게 담가진 기분이야. 주경학은 노래를 부를수록 신이 났고 팬들은 제발 그를 막아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입만 열면 저를 착한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빌어먹을 착한 마음씨. 저는 주경학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흥분했죠. 여마, 그가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노래 들으러 왔어? 아니,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방금 전까지 무겁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졌습니다. 내가 날 짝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는 심지어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참 많다. 주경학은 자신있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 아니, 넌 안 원해.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그래, 그래. 결혼해. 둘이 문 잠그고 살아 그냥. 언니, 우리를 위해 그냥 저 남자 받아줘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줄게. 이번 한 번만 오빠한테 져줘. 9,000원 혼인신고 비용은 내가 낼게. 당장 결혼해. 이렇게 막 나가다간 진짜 목숨 잃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저와 주경학의 커플 주식인 경영 커플이 떡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 아이 이름까지 짓기 시작했죠.
이 인터넷 세상, 정말 하루도 더 머물 수가 없겠네요. 노래 그만해 제가 이를 갈며 경고했습니다. 주경학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럼 광자님, 제발 멈춰주세요라고 말해봐. 이 빌어먹을 전화기, 누가 와서 뺏어가 줄 사람 없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었죠. 셋셀개. 하나. 주경학은 즉시 얼굴을 숙이며 서운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왕자님, 노래 안 할게. 그는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댓글 창은 터졌습니다. 이 노래 제목, 내가 바로 산신령이다 맞지? 오빠, 완전 잡혀 사네. 주경학, 의기양양. 나는 와이프가 관리해주지만 너는 아무도 관리 안 해주지. 다 죽여. 한 놈은 남극에 묻고 한 놈은 북극에 던져버릴 거야. 이 재간둥이는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주경학은 고개를 45도 기울여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내리깔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여마, 왜 넌 아직도 날 안 좋아할까? 저는 헤드셋을 끼고 있었는데도 거의 소리가 되지 않은 그 작은 말이 우연히 제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상하게 시큰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주경학은 제가 무심한 돌멩이라고 자주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제가 나갈 수도 없을 뿐이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요. 댓글창에서는 계속해서 드라마를 기다리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주경학이 취한 것을 보고는 온갖 계책을 내놓기 시작했죠. 예로부터 깊은 사랑은 소용없고 오직 선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오빠, 분명 옷을 너무 껴입어서 그래? 우리 여자들은 그런 남자 별로 안 좋아해. 나라면 오빠 안 골라. 내가 안 고르면 나도 안 골라. 주경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미는 상에 탈의한 남자가 춤추는 걸 제일 좋아해. 그거 한 번 보면 바로 조용해지지. 저 제 은밀한 취향이 왜 저 망할 놈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로되는 거죠? 주경학,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자로서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하는데 잘생긴 남자 좀 좋아하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주경학이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죠. 쟤네가 섹시 어필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말을 마친 그는 화가 난 듯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오빠. 이거 생방송이야. 주경학, 흥분하지 마. 내가 안 보면 되잖아. 그는 천천히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8개의 복근이 희미하게 드러났죠.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가 막 셔츠를 완전히 벗어던지려는 순간 두 송이 매화가 눈앞에 나타나기 직전에 라이브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음란, 저속한 콘텐츠로 인해 라이브 방송이 차단되었습니다. 주경학의 매니저는 침착하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제가 먼저 신고합니다. 저속한 문화 척결,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팬들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배신자라고 욕을 퍼부을 정도였죠. 예상대로 저와 주경학은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온 인터넷이 저와 주경학이 사귀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죠. 예전에 제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조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가 이 둘이 안 어울린다고 했어? 미친 개와 미친 댕댕이, 이 둘은 최고의 조합, 선남선녀야. 저는 필요 없거든요. 인기가 식기 전에 매니저 언니는 제게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잡아주었습니다. 고정 게스트로요? 설마 주경학도 참여하는 건 아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축하해, 정답이야. 프로그램에서 둘한테 동시에 섭외 요청이 왔어.
프로그램 제작진 여러분, 요즘은 핫한 거라면 뭐든 다 따라하고 싶으신가요? 설마 연애 프로그램은 아니겠죠? 보통 이런 식이면 또 팬심을 이용한 감정팔이 쇼일 게 뻔했습니다. 매니저 언니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너 촌스럽게 왜 이래? 요즘 누가 진짜 연애 보려고 연애 프로그램 봐? 시청자들은 다 반골 기질이라 비연애 프로그램에서 자기들끼리 커플 엮는 거 제일 좋아해. 아, 맞다. 이 연예계 PD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연애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매니저 언니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좀비 서바이벌 탈출 예능 낙원 탈출이었죠. 주경학, 그 겁쟁이는 좀비 영화만 봐도 소리를 꽥꽥 지르는 놈입니다. 매번 제가 눈을 가려줘야 했죠.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면 그는 분명 무서워서 죽을 지경일 테니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프로그램을 수락했죠. 그가 감히 오지 못할 거라고 자신하면서요. 결과적으로 현장에 도착해서야 제가 너무 섣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놀이공원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갑자기 좀비가 출몰했고 플레이어들은 단서를 찾아 열쇠를 얻어 봉쇄된 공원을 탈출해야 한다는 설정이었죠. 저는 놀이공원 입구에 서서 1분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주경학이 저를 부르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죠. 녀마. 그도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헤헤 웃으며 하얀 이를 드러냈죠. 만약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돌아서서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PD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오기 싫다고. 무섭다고요. 근데 PD님이 억지로 참여하라고, 안 그러면 퇴출시킨다고 협박했어요. 정말 못됐어. 옆에 서 있던 무고한 PD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부릅떴습니다. 탑배우가 이렇게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니? 그는 이를 갈며 말했죠. 네, 제가 파렴치하고 제가 비이성적이죠. 됐습니까? 돌아서서 PD는 작게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돈 벌기 힘든데 이 우라통 터지는 건 더 참기 힘드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오빠, 연기 좀 그만해. 여자만 보면 형제고 뭐고 다 잊어버리네. PD님, 그냥 연기하세요. 누가 더 연기 잘하나 봅시다. 이 자식 진짜 녹차남, 여우짓 하는 남자, 이네. 꼭 마누라 앞에서 불쌍한 척한다니까? 온몸이 심개, 덩어리라. 벌이 날아와도 내비게이션 켜고 들어와야 할 판이야. 그때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미나늘이 다가와 주경학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 미나늘이 한 프로그램에서 주경학에게 호감이 있다고 인정한 적이 있었죠. 저와 주경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 조만간 채처럼 구멍이 숭숭 뚫릴 만큼 욕을 먹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거리를 두기 위해 옆으로 한 발짝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발을 떼는 순간 주경학이 제 어깨를 감싸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정수리에 가볍게 닿았죠. 어딜 피해 그는 제 앞을 가로막고 미나늘에게 인사했습니다. 미나늘은 두 손을 꽉 쥐고 흥분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잠깐, 설마 저를 때리려는 건 아니겠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갑자기 미나늘이 야생 다람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엄마야. 내 커플 주식 진짜가 됐어. 제가 놀란 것을 보고 미나늘도 당황했습니다. 잠깐, 설마 제가 주 선생님 좋아하는 줄 아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죠. 예전에는 존경했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달라요. 그는 매분 8명을 좋아하는 변태예요. 오늘 그가 어떤 쿠키일지 누가 알겠어요? 게다가 연애가 어떻게 커플 주식 사는 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연애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커플 주식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두 분 커플 주식 깨러 온 게 아니라 이 팬클럽에 가입하러 온 거예요. 미나늘은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리 둘을 침대에 묶어놓고 자기는 침대 밑에 들어가 훔쳐볼 기세였습니다. 주경학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이 세상은 두 사람을 위한 곳이야. 세 사람은 너무 비좁아. 거절할게. 댓글창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웃겨 죽겠네. 하늘아, 연기 좀 그만해. 내 침대는 비어있을 수 있어도 내 커플의 침대는 반드시 더블이어야 한다는 명대사잖아. 악역 여조 대본인 줄 알았더니 하늘이가 찢어버리고 커플 팬픽 작가가 됐네. 프로그램은 게임을 통해 2명씩 팀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저와 주경학은 같은 팀이 되었죠. 저는 이것이 프로그램의 음모라고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주경학은 얼굴을 붉히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었죠. 녀마, 나 무서워. 내가 날 지켜줘. 키 188의 거구가 이때는 연약한 새색시처럼 제게 기댔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를 놀렸습니다. 걱정 마, 이따 좀비 오면 내가 무서워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쓸 거야. 갑자기 NPC 좀비 한 명이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끔찍한 얼굴이 제게 다가왔죠. 너희, 나 불렀어? 우리 둘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라 도망쳤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좀비 분장을 이렇게까지 실감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관람차 구역까지 도망쳤고 곧 좀비에게 따라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람차에는 프로그램 공지가 붙어 있었죠. 한 번의 키스가 모든 것을 멈출 것이다. 커플은 5초간 키스해야 관람차를 작동시킬 수 있다. 제작진 여러분, 이거 서바이벌 쇼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댓글창은 또 폭발했습니다. 제작진, 시청자 마음 너무 잘 아네. 닭다리 하나 추가요. 5초가 뭐야? 누가 봐, 5분으로 안 늘리면 바로 신고할 거야. 봐봐, 주 오빠 입이 귀에 걸리겠네. 제가 게임 규칙에 대해 불평하는 사이 옆에서는 이미 두 남자 배우가 세상 모든 것을 잊은 채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감독이 시간이 다 됐으니 멈춰도 된다고 하자 둘 중 한 명이 아쉬운 듯 말했죠. 벌써 끝났어요. 잠깐, 이 아쉬워하는 감정은 뭐지? 주경학은 제 옷자락을 살짝 당기며 서글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됐다. 어차피 내 마음속에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너랑 키스할 자격도 없지? 제 머릿속에는 오직 즉시 탈락이라는 두 글자만 맴돌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PD는 제게 경고했었죠. 만약 절반도 버티지 못하면 남은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요. 평생 돈을 위해 살아온 노동자로서 제가 키스 하나에 굴복할 것 같나요? 주경학이 아직도 슬픈 척 중얼거리는 동안 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잡고 까치발을 들어 눈을 감고 입을 맞췄습니다. 주경학은 1초간 굳어 있다가 제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깊게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난 것 같아 저는 즉시 고개를 틀어 피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뺨을 스쳤고 짜릿한 감각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얼굴은 붉어졌고 숨은 가빠졌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람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측에서 5초가 안 됐다고 알렸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키스를 해야 했습니다. 주경학은 눈가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씩 웃었죠. 뭘 웃어? 저는 키스를 하면서 그의 발을 세게 밟았습니다. 좀비가 제 팔에 거의 닿을 뻔한 마지막 순간 우리는 겨우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관람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갑자기 주경학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무슨 사이야? 그는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연인 사이만 키스할 수 있어.
내가 나한테 키스했으니 책임져야지. 나랑 연애해야 해. 그의 뜨거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등 뒤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았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죠. 아, 그게 키스는 괜찮은데 연애는 좀 애매하지 않아 제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경학, 진념. 좋아,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후회하지 마.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주경학은 제 입술을 막아버렸습니다. 남은 말들은 그의 키스 속에 모두 삼켜졌죠. 관람차가 멈출 때까지 제 머리는 여전히 핑 돌았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온몸이 흐릿했죠. 그는 태연하게 제 손을 꽉 잡고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애가 너무 애매하면 그냥 손만 잡고 다니자. 저 이 부도덕한 자식. 오빠, 살살 좀 해. 형수님 산소 부족하잖아. 진념 너무 귀여워. 오늘부터 내 아내로 선포한다. 너무 달아서 흙 두 사 퍼먹고 와야겠다. 주경학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어디선가 가짜 피와 분장 도구를 구해왔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좀비로 변신했죠. 시체 무리에 섞여 인생 뭐 있냐는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NPC 좀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심스럽게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형제, 왜 너희 둘은 우리랑 복장이 달라? 주경학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게스트 좀비야. 저는 즉시 호응했습니다. 맞아. 사실 우리는 비밀 임무를 활성화하는 히든 NPC야. 너희 좀비팀이 플레이어에게서 단서를 빼앗아야만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어? 좀비 대장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정말. 저는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백 있어. 믿어봐, 맞아. 속임수의 달인인 우리 둘은 그대로 좀비 우두머리로 승격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미친 듯이 도망치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는 유유자적 휴가를 온 것처럼 거닐었죠. 다른 사람들이 좀비에게 포위당하면 우리는 옆에서 떨어지는 아이템을 기다렸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전략과 아이템 줍기 덕분에 우리 둘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좀비 대장이 마지막 단서를 제 손에 쥐어주는 순간 주경학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를 그 자리에서 해치웠습니다. 우리 둘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축하했죠. 좀비 대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좀비, 나 통수 맞은 거야? 형제, 나는 너에게 진심이었는데 너는 나한테 술수를 썼구나. 이 모든 세월의 정이 결국 잘못된 곳에 있었네. 이 회차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저와 관련된 키워드가 셀 수 없이 많았죠. 제가 막 들어올 출연료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를 비방하는 루머가 실시간 검색어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루한 옷차림에 다리 한쪽을 저는 중년 남성이 매우 불쌍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죠. 녀마, 진녀마. 아빠가 못나서 내 체면을 깎는 건 알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부녀지간 아니냐. 아빠 좀 살려다오. 아빠가 빌게. 그는 긴 글을 올려 제가 엄청난 출연료를 받으면서도 부모에게 용돈 한 푼 주지 않는 무정한 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레기를 주워 생활하고 아파도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으며 약값도 없어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다리가 불편한데도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꾹 참았다고요. 하지만 제가 성공한 후 은혜도 모르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겨 가차없이 인생에서 내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보고 눈물이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분노로 온몸이 떨렸기 때문이죠. 아빠, 왜 저를 놓아주지 않으세요? 휴대폰 화면은 일주일 전 그가 제게 보낸 메시지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죽일 년 나한테 돈 안 보내겠다 이거지? 내 애미랑 똑같은 년 넌 좀 맞아야 돼. 좋아. 그럼 내가 널 신세 망치게 만들어도 원망하지 마. 돌멩이 하나가 수면에 떨어져 1000개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심지어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저를 욕하는 댓글은 점점 더 많아졌죠. 미친, 진념 양심개한테 줬나?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네. 2억 8천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친아빠 병원비 한 푼 안 준다고? 진짜 상상 초월이다. 이렇게 도덕성 없는 연예인은 퇴출당해야 마땅해. 말할 것도 없이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 폭풍우가 몰아쳐 저를 끝없는 악의의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숨을 쉴 수 없는 기분이었죠. 손발은 마비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경찰에 신고한 후 영혼 없는 인형처럼 휴대폰을 세워 해명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알코올과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기억이 시작된 이래로 저는 그가 도박에서 돈을 잃고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저와 엄마를 때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때리며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욕했고 제 멱살을 잡고는 쓸모없는 년, 태어난 것 자체가 비디라고 소리쳤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저를 감싸주셨지만 그 대가는 더 심한 폭행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웃음으로 가득했다면 제 어린 시절은 오직 뺨 맞는 소리만 가득했죠. 오랜 시간 동안 제 세상은 고통과 욕설뿐이었습니다. 제가 9살 때 엄마는 단정한 옷을 입고 저를 놀이공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책에서나 보던 아름다운 곳에 처음 가본 날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즐거웠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하루 종일 저와 놀아주셨고 많은 놀이기구를 함께 탔습니다. 제가 회전목마에 앉았을 때 엄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터진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죠. 여마, 몸 조심해. 그리고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영원히 제 시야에서 사라졌죠.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맞아 기절할 뻔했죠. 그에게는 그저 때릴 하녀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전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는 저를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저를 새로운 집으로 데려가 주셨죠. 더 이상 매 맞는 일도 아빠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죠. 단 한순간만이라도 저는 이 꿈이 현실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잔인했습니다. 제가 13살 때 아버지는 또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고 그는 빚 대신 저를 내밀었죠. 빚쟁이들은 화를 내며 그가 짐승만도 못하다고 친딸까지 팔아넘기려 한다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다리 한쪽을 부러뜨렸죠. 그 후로 그는 더욱 포악하고 변덕스러워졌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제가 불쌍하다며 가끔 저를 불러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식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부모가 항상 자식을 때리고 욕하는 것은 아니구나. 세상에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있구나.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죠. 단 1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제 노력을 저버리지 않았고 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버지는 제 모든 신분증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조건을 내걸었죠. 학교 가고 싶으면 2천만 원 내놔. 돈 없으면 시집갈 준비나 해. 그때 저는 심지어 그와 함께 죽어버릴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마 저는 영원히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이웃들이 2천만 원을 모아 저를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이웃집 여동생은 제게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주었죠. 그녀는 저를 꼭 껴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미 언니, 다시 돌아오지 마. 그들의 빗장부에 적힌 글씨는 제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한 얼굴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저를 차에 태워 보내주던 순간으로. 대학에 가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연예계에 발을 들였죠. 아버지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었던 것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었고 최근에는 1억까지 요구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았죠. 제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제 손으로 찢는 것과 같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진 않았지만 여전히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해명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후 휴대폰을 완전히 껐습니다. 저는 침실에 틀어박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워서 온몸이 떨렸죠. 머릿속은 몽롱했습니다. 잠시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잠시 엄마가 떠나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경학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던 여름밤이 생각났습니다. 예쁘다. 제가 인터넷을 하지 않는 동안 영상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 옛 이웃들은 뉴스를 보고 SNS에 글을 올리는 법을 배워 저를 위해 나서주었습니다. 여미는 불효녀가 아니에요. 항상 마을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누구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도와줬어요. 작년에 제가 입원해서 수술받았을 때 여미가 큰 병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병원비까지 내줘서 제 목숨을 구했어요. 여미는 착한 아이예요. 그 짐승 같은 놈은 아빠 자격도 없어요. 옛 스승님들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진념은 사계절 내내 교복 한 벌만 입었어요. 발에 신은 운동화는 본드가 다 떨어졌지만 항상 깨끗하게 빨아 신었죠. 매일 빵과 물로 끼니를 때웠지만 단 한 번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유명해진 후에도 학교에 여러 번 기부했고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점차 옛 동창들도 저를 위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우리 앞에 오기까지 정말 먼 길을 왔겠네요. 언니, 저기 봐요. 해가 뜨는 게 정말 예쁘죠? 제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아무에게나 공유하지는 않는데 만약 언니가 제 사진을 본다면 울면 안 돼요. 사진. 언니, 만약 우리 집에 올 기회가 있다면 제가 진수성찬을 차려줄게요. 만약 못하면 저 자신을 바칠게요. 딱 보니 언니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언니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큰딸이 왜 아직도 집에 안 오냐고 물어보셔요. 언니, 언제 와요? 우리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죄송해요, 언니. 제가 전에 했던 무심한 말들 정말 후회돼요. 흑흑.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저런 사람은 감옥에 못 보내나요? 댓글창은 따뜻한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항상 누군가 제 상처를 꿰매주는 것 같았습니다. 똑, 똑, 똑. 저는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주경학의 품에 꼭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숨결이 저를 감쌌죠. 그는 해외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녀마. 내가 너무 늦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얼굴을 들어 위아래로 살피며 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어리석은 짓 안 해서. 그는 저를 더 꽉 안고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떻게 왔어?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우리 돌멩이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나를 조금이라도 더 그리워하는지 보러 왔지? 저도 모르게 대답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주경학이 갑자기 몸을 숙여 그의 이마를 제 이마에 댔습니다. 열나네. 병원 가자. 그는 걱정하며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황급히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병원 안 가. 무서워. 저는 그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결국 그는 의사에게 전화해 제게 약을 먹이고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게 잠을 재워주었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지친 모습으로 제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퀭한 눈가를 만지려 했지만 손가락 한마디를 남겨두고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주경학이 눈을 뜨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댔죠. 만지고 싶으면 그냥 만져. 뭐가 무서워? 그의 목소리는 지쳐서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고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주경학.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넌 날 좋아해. 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저는 당황하며 부정했습니다. 누가 널 좋아한다고 그래? 헛소리 하지 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날 안 좋아한다고? 그럼 왜 내 집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날 안 좋아한다고? 그럼 왜 내가 선물한 것들은 전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 날 안 좋아한다고? 그럼 왜 우리가 함께 불꽃놀이를 보던 순간을 찍은 사진은 침대 머리맡에 바로 둬? 날 안 좋아한다고? 그럼 왜 내가 촬영장에서 사고 났을 때 너는 슬리퍼도 갈아 신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하루 종일 곁을 지켰어? 감히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맑은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은 바싹 마르고 목이 메었죠. 결국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한마디를 쥐어짰습니다. 안 좋아해. 주경학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저를 뼛속까지 새기려는 듯이요. 내 돌멩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 그렇지?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습니다. 제 심장은 꽉 조여드는 것처럼 아파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많이, 아주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주경학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를 좋아할 자격이 있겠어요? 대학 시절 누군가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출신은 끝없는 구렁텅이야. 어떤 남자도 너처럼 문제 있는 가정을 가진 여자와 연애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제 첫사랑도 그 말 한마디에 조용히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아름다운 것에 끌리기 마련이죠. 단지 저는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경하게 반복되는 고백 앞에서 저는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였죠. 어쩌면 친구로 남는 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말일지도 모른다고요. 주경학이 부드럽게 제 얼굴을 들어 손가락 끝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 돌멩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널 사랑해. 너의 영혼을 사랑하고 너의 성격을 사랑하고 너의 단점까지 사랑해. 이 세상에는 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많아. 내가 날 좋아한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101번, 1001번, 1001번 고백할게.
어차피 우리에게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제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큰 파도가 치는 것 같았죠. 시큰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응이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내념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그의 목을 꽉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몇 해 동안의 강인함과 이성이 이 순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죠. 경찰은 그를 정신감정을 받게 했습니다. 오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그의 신경계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가 퇴원한 날, 그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무사히 풀려났다고 자랑하며 법이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믿었죠. 좋아요. 얼마 원하세요? 2억. 아니, 3억 줘. 저는 웃으며 그를 시 북쪽에 있는 한 정신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의료진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이 죽일 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같은 년아, 이놈들한테 놔 놓으라고 해. 의사가 진정제 한 방을 놓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발버둥 치다 서서히 쓰러졌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요, 아빠. 남은 인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조용히 죽길 바라요. 듣자 하니 그의 옆 침대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살인범이 있다고 합니다. 부디 하늘에 눈이 있기를. 병원 문을 나서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마침내 벗겨진 기분이었죠. 저는 어두웠던 과거에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팔을 벌려 주경학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까치발을 들어 그의 턱에 입을 맞췄죠. 그가 자신의 이마, 뺨, 그리고 입술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필요해.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와, 너 진짜 욕심 많다. 황혼 아래 손을 잡은 우리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태양은 주황빛 바다에 잠기고 저녁 바람은 사랑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